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4일 오후 3시에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곽규택 의원님. 이 안건에서 토론하시는 거죠? 네네. 예.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참 유감입니다. 어저께 우리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인사위원회의 공수처에서 낸 연임 대상 검사들에 대한 각종 자료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무런 말씀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시다가 오늘은 느닷없이 고함부터 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법이란 거는 존재하는 건데 법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내용들 중에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일체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밀 사항을 가림 처리하고 아마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다른 검찰청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계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확인을 하면 될 거고 문제는 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인데 감사위원들 간에 어떤 특정한 감사 사안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공개가 돼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은 그 감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사위원 개개인이 어떤 입장을 취했나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또 각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걸 해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확인한 것을 또 언론에 공표를 하시겠죠. 그렇게 감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향후에 감사할 사안마다 각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감사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또 평가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번 한 번뿐만 아니고 향후에 이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나 각종 국회에서의 조사 이럴 때에는 꼭 이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이 단골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감사위원들 간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나눈 다음에 나온 감사 네. 김승원 간사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사찰이 정말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거나 감사를 청원하면 감사원이 나서서 포렌식이라든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를 하고 그 자료 전체를 검찰에다가 보내서 수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지난 21대 때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했듯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건수 6건, 수사 요청한 건수 45건, 수사 참고에 쓰라고 던져준 게 20건입니다. 근데 그 자료들은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다 포렌식하고 또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사실 던져준 것입니다. 거기에는
박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해 공무원 그 사건이라든가 월성 원전 사건 모든 자료들이 다 검찰에 가서 정말 그 쌍끌이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모욕적인 감사도 받으면서 수년간의 재판에 시달린 그런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관사와 지금 용산과 한남동에 대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보를 들었습니다. 무면허 업체가 이거 공사를 하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라는 제보를 저도 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 100% 부실 공사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원을 했고 지금 감사원도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다 수의 계약이고 다 그런데 뭐 불법은 아니랍니다. 뭐 아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에 법 위반은 아니라서 그냥 우리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아서 그냥 했다. 그 왜 그렇게 봤는지 감사위원들 회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조인인 제 눈에 봐도 국가계약법 위반, 또 하청법 위반, 또 뭐 전기사업법 위반 이런 법 위반들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이거는 용산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아니 그런 자료도 못 줍니까? 지금 감사원이 예전 대통령실 청탁에 의해서 한 감사는 얼마나 지독하게 감사를 했습니까? 영장 없이 포렌식하고 공무원들 개인 의료 자료까지 다 내라고 몇만 명한테 그 자료를 이 결과 이 회의록은 반드시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록도 사실은 정갈하게 해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지시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요청이고 사실 저희 녹취록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까지 안 받는 것만 해도 고마워합니다. 아니 녹취록을 누가 안 받는다고 그래요? 네. 관련 자료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박은정 의원님.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친일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이 관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놨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공개를 못합니까? 당당하면 공개하세요. 이 감사 제대로 했다고, 적법했다고, 자기 의견은 이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 못 내놓아서 이것이 뭐 나중에 토론회, 회의에 방해가 될 것이다. 왜 방해됩니까? 당당하게 그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감사원을 통해서 벌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성원전 감사, 그 감사 자료 전부 다 검찰에 가져가가지고 대대적인 수사 이루어졌는데 그 공무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관저 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 의뢰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그런데 중대한 사항이 아니랍니다. 김건희 씨 개인 주택 인테리어 건축했습니까? 개인 가정집을 증축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관저를 증축했는데 무자격 업체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하고 옛날부터 뭔가 이 인연이 있는, 그리고 후원을 계속했던 그런 업체들이 지금 저기 다 달라붙어가지고 건축했는데 그것이 관련이 있는지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원장님이. 감사위원들은 어떤 의견이셨을까요? 감사해야 된다고 말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감사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대검찰청에 특활비 검증하러 국회의원들 오셨습니다. 그때 가서 제대로 검찰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가서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지, 누가 무책임하게 그런 짓을 했는지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유상봉 간사님. 네, 감사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직무감찰을 하고요. 자, 여기서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뭐 어떤 경위로 체결했는지, 그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냐 또는 직무유기나 부패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뭐 당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했느냐는 판단의 문제이지 그것이 불법이냐 또는 부패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비서실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그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는 별도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뭐 경호실, 관저, 이건 당연히 고안상 중요한 기관이죠. 그리고 정책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게 지금 내부적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적절하다 또는 어떤 부분은 더 필요하다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어느 정파적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낸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해서 비난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과연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고, 또 그런 사람이 시공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그 절차 위반, 법령 규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지적이 됐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회의록을 본다는 것은 그 감사위원들 중에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결국 언론에 공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론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그 의미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 네, 지금 감사원의 그 회의록 그 공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원 기관의 그 성격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이 감사위원들도 다 그 임명에 대해서 헌법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업무 내용은 독립성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또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꾸 이제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서 태도가 바뀌는데, 저는 여야의 입장이 바뀌어도 저는 이 부분을 좀 존중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국가기관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회의록은 이미 토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서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은 결국은 그 위원이 개개로 어떻게 발언을 했는가, 이제 그걸 따져보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게 관리가 되면은 앞으로 감사위원들 회의할 때 자기 소신껏 발언 못합니다. 소신껏 토의 못합니다.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반대적인 전파에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 이런 그 불안한 생각, 두려움으로 제대로 사안에 대해서 자기 소신껏 얘기를 못합니다. 이 발언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두고 있는데 이 기관의 성격상 그리고 헌법상 위치로 봐서 저는 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법치국가죠. 그래서 법위에서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그 대법원 판례를 하나를 예로 들으셨는데요. 감사원은 그 피감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영업상은 비밀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발해서 유죄가 됐는데 왜 그 감사원은 국회에 내지 않느냐 하지만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 기관은 여기는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네, 전현 의원 마지막 토론하세요.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의 전환위원회의 성격을 약간 오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의 전환위원회는 이 법원의 재판으로 따지면 사실은 공개 재판을 해도 되는 그런 실제로 법원은 공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공개하라 이 취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밀실에서 예를 들면 뭐 합의부가 판사들이 이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합의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아니라 판사들이 공개된 재판에서 재판하는 과정이 전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사실상 검사의 역할을 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자신들이 감사를 한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내놓고 그리고 사실상 합의부에 해당되는 판사격인 전원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이 검사격인 사무처에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구두로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전원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이 공개재판주의로 국민들에게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하는 내용을 전체 공개를 하듯이 감사위원회의 전원위원회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재판장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국민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고 공개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원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재판정에서 실제로 판사와 검사들이 어떤 견해를 주고받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의 알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밀실에서 어떤 뭐 비밀을 요하고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고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제가 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참여한 감사위원들 중에 구두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감사위원이 의견서를 제출을 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견서를 제출한 감사위원들의 이 관련 의견서를 반드시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로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토론을 종결하자는 이성인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토론에 대한 의견을 있습니까? 아니 이건 일정을 민주당에서 넣은 거죠. 저희가 넣으라고 했습니까? 그 의견을 들어주셔야죠. 아니 반대 의견을 들어주는
자, 이성윤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감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헌법 61조에 따라서 국회법 또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의 운영규칙 16조에 비공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증감법 제2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에 저는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법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자료를 공개하라고 얘기하면서 감사원 자료는 비공개하자라는 것은 언어 모순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든 감사원이든 위원회 의결로서 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주의의 적은 반민주입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사에 성역이 없습니다. 감사에도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것이 무엇라고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인지, 감사원은 과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들의 의견이나 주의 주장은 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이 징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법한, 불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주의 주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징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개를,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를 하라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국정감사를 띄엄띄엄 하고 진실에 대해서 덮을 건 덮자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국정감사가 법으로 보장된 감사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은 국회법에 적혀 있는 대로 그 권한만큼 저는 법대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국회법 절차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토론 종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대해서 표결하는 겁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변경된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24일 오후에 실시되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최재 감사원장 등 기관 증인 29인과 감사위원 6인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냥 이의가 없어도 될 텐데. 자, 그러면 토론해 주세요. 네. 하면 되겠죠? 네, 하세요. 그래. 아니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뭐 또 나중에 딴소리 할 것 같아요. 꼭. 예? 자, 토론부터 하세요. 참. 예,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예, 감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감시하고 이런 비리를 밝혀내고 또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예산의 엄정 집행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도록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사원을 우리 국정감사 할 때는 감사원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보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감사원에 대한 예우는 또 소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함께 계시는 감사원장님은 이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여야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쩌면은 가장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그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마치 겁박을 지금 하세요.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자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원 중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300명 중에 한 분이고 국회직 중에 한 직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법사위원회는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고 또 우리 법사위의 직무를 또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한 내용을 갖고서 마치 무슨 뭐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 결과를 안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다 드려요. 드릴 수 있는 건. 그렇지만 드릴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의사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의 의사적인 과정 절차는 사실은 받아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난상토론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달라 이거에 달라. 그 아직 정제되지 않은 자를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정말 소모적인 우리 국감하지 마시고 우리 그 감사원을 믿고 감사원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좀 이번에 무리하게 현장 검증을 한다고 또 직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짓 다 맙시다.
네. 장경태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저는 유일하게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기관이기도 한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감사해야 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원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자료 요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 여러 증감법이나 국회 국조법, 국정감사법에도 근거해서 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이 당연히 제출해야 할 특활비나 업추비, 출장비뿐만 아니라 택시비마저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국정감사 직후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과 상설특검에 의해서 위증, 자료 미제출, 또 감사기관들의 이 피감기관들의 이 비협조 등이 모두 다 수사되고 처벌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본격적인 수사와 특검으로 이 해당 직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제출하면 될 문서들을 위에 지금 정무직 고위직들이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사원 직원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저는 국정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 의결해서라도 추가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법사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위원장께서 여러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원의 이 감사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도 꼭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일체 및 특수활동비 자료를 포함한 것에 대하여 특수활동비 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균태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네, 행정부 내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선진화된 국가의 입법 행정 시스템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한테 막강한 권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나 헌법의 존립 근거를 갖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이고 책임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적했던 것도 감사원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처럼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는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어야 기관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서 감사한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럴 정치적인 힘이, 권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정권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감사원 국정감사를 이틀 한다는 거죠.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하루 더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현장 및 문서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위법한 것 없습니다. 절차적인 오류 있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지켜가면서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와 야가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대립될 때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그 과정을 얼마나 수기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정부를 감독하고 감사를 하지만 우리도 피감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한 번씩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장 감사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감사원에 기관 증인이 수십 명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사위원들까지 일반 증인으로 불러서 추가로 채택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좀 억지스럽고 감사위원들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법 절차대로 제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박주태 의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네, 토론하세요. 네, 우리 여당 의원님들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속해 있지만 그 법률상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해서 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최재 감사원장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과 문자 주고받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라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우리 국회도 존중해야 된다. 네, 그거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 쳐버리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으면 국회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헌정 질서하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그 국회마저 그거를 포기하면 우리 국회의 직무 유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자료가 제가 예전에 2020년에 받은 자료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들의 카드 사용 내역, 감사 활동비, 연구비 사용 내역입니다. 내역서를 다 받았어요. 이렇게 다 받아서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못 준다고 그래요? 다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누가 얼마큼 썼는지 다 나옵니다. 예, 이런 자료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받았던 자료고 다 검증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저런 주장은 맞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인 한편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또 헌법상 책무를 가지고 있죠. 행정부를 견제할 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행정부는 고도로 전문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비공개주의를 원칙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때에는 이 전문성과 비공개성을 깨트리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게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헌법과 현대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딱 맞는 그런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김영민 의원한테 이게 받아 보니까요. 뭐 어느 식당에서 얼마,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거까지 다 제출했구만요. 다 제출했고요. 아니 자 이런 것도 다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것도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 견제와 감시가 없는 곳은 썩습니다. 근데 견제와 감시, 비판 이런 걸 하면 스스로 자체 정화도 하고 청정구역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렛대 역할을 해서 오히려 굽은 것을 바로잡는 역할도 국정감사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의원님 토론하세요. 저는 법사의 행포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일단 주진 의원님 지금 법사위 횡포를 하겠습니까? 법대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횡포입니까? 박준태 의원이 방금 얘기 못 들었어요? 국회 법대로 다 하고 있다고? 왜 본인도 법사위원이면서 법사위 스스로를 횡포를 부리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의하세요. 토론하세요. 토론하세요. 자, 주진우 의원 토론하시고 네, 토론 연결 동의하세요. 네, 토론하세요. 예. 일단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도 지금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독단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 규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임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헌법기관인 감사하는 수장한테 대놓고 고발 운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박하는 모습이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법률 규정 백날 읽어봤자 법사위의 운영 모습이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보여지면 그것은 국민들 보기 저는 나쁘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 검증 외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이 지금 보장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하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그때 검찰에 회유당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여기 와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자고 모인 것인데 그 당시에 이하영 부지사가 회유당했다라고 주장하던 그 시점에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줘요. 진술이 번복된 이후에 변호사만 증인을 받아주는데 아무리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안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조사 방법을 불균형 있게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제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는 3명이 여기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규현 변호사하고 나머지 2분이 그분들도 다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면서 또 고발 운운하면서 닥달하고 김규현 변호사는 똑같이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이고 똑같이 얘기를 들어봐서 그 신빙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해서 발언 시간도 어제 비교해 보십시오.
김기현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이 오래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회의록은 공개한 바 없는데 무조건 지금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만약에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원전 사건, 그다음에 그 통계 조작 사건 이런 것들도 감사원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증을 한다면 기왕의 감사원의 간이상 그것들을 같이 검증 안건으로 놓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만 딱 하나 떼가지고 검증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검증한다고 해서 국회의 검증 권한이 무한정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다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법이 국회에 편의적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민주당 의원님 맨날 말씀하셨던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니까요. 자, 김승원 의원님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태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장검지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